네, 안녕하십니까. 극지해양미래포럼 사무국장 박수현입니다.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곳 백석호에서 진행되는 2021년 북극협력주간 개막 첫 행사로 우리 극지해설사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풀뿌리 극지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일부의 건역을 대표하는 네 분의 선생님이 극지 해설 교육 우수 사례를 발표하시고 이어서 패널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극지 교육의 미래를 모색하고 또 발전 방향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 발표자입니다. 경기 인천건역의 강선순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자리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무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저희는요, 극지 이걸 배우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였습니다. 근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상당히 뿌듯합니다. 오늘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배워서 남줄 때 행복한 극지 강사 강선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처음에 이제 강사 소개를 먼저 이렇게 시작하게 되지요. 근데 그 강사 소개를 저희 프로필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을 합니다. 먹는 거를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다 호응을 하면서 반응을 해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쓰레기와 기후위기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맨 마지막 수업에는 항상 지금 극지의 현재는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에 연결해서 함께 나누는 시작 타임에 이 기후위기를 잠깐 꺼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의 목차를 보게 되면 비대면 수업에 대한 발표와 그리고 대면 수업 사례, 그리고 학년별 수업 주제,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수업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에서는 아이들과 줌으로 만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 소리가 잘 들리나요? 들리면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하면서 제스처를 한번 취하도록 아이들한테 요청을 하고요. 잘 안 들리면 X 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영상이 시작하기 전에도 항상 이걸 말하면서 시작하게 되고요. 줌 수업에 대한 규칙을 첫 번째 시작 전에 말을 합니다. 아이들과. 누군가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4번은 왜 비어 있나요? 4번은요. 1, 2, 3번은 선생님의 규칙이고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탁하는 규칙이고요. 그러면 너희들은 선생님께 어떤 부탁을 하고 싶니? 하고 4번을 항상 남겨둡니다.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부탁하고 싶은 거를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어떨까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척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은 수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공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모임을 여러 차례 만났어요. 비대면으로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게도 이쪽 비대면 분야에 좀 잘 알고 계시는 이 선생님이 초보자인 선생님과 또 훌륭하신 선생님 두 분이 만나셔서 줌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고요. 그걸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경기 인천 지역만의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리더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그리고 이제 줌 수업에 아이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면 어색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채팅창을 잘 활용하거나 어떤 아이들은 목소리를 직접 켜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또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아이들도 더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 중에 아까의 사례는 전체의 아이가 가정에서 수업을 하는 방식의 비대면이었지만 이거는 또 좀 독특하게 가정과 학교에서 하는 비대면으로 반은 가정에서 수업을 듣고 반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네, 여기는 반반 수업을 들었던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사진이 학교에 있었던 아이들. 오히려 학교에 같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더 호응이 막 소리를 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또 반대로 강사가 학교에 가고 아이들은 가정에서 구글 미트로 수업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학교가 참 좋았던 게 저 칠판이 일반 칠판이 아니고 저 디지털 칠판으로 모든 학교가 이렇게 돼 있던 학교라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을 이렇게 잘 참관해 주셨고요. 들으시면서 이런 선생님들의 의견도 좋은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잘 참여해 주신 선생님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이요 의견을 주시지 않아요.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사연을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 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의 또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꼭 부탁드립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역시나 내년에도 꼭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 수업은 이제 직접 학교로 갔던 몇몇 사례들이 있었는데, 근데 대면 수업에 아마 오늘도 여기 오신 선생님들 2차 백신 접종하셨나요? 접종 확인증 보여주셨고요. 아니면 PCR 검사 후 학교에 가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네, 수업 일주일부터 자가진단 사이트에서도 자가진단도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인척 선생님들은 이런 모든 수업들을 다 해냈습니다. 극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면 수업의 모습들이고요. 어떤 학교가 이제 이렇게 학교에 할 때 항상 저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아이들과 시작하기 전에 또 인사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가 있었어요. 차렷 경례 학생이 친구 했더니 그 친구는 이렇게 딸랑딸랑 인사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한번 대면 수업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딸랑딸랑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니까 되게 활기찼던 기억들이 나서 한번 선생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면 수업 모습이었고요. 이거는 중학교 과학영재반의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은 이제 제가 미루다가 선생님이 토요일은 안 될까요? 해서 수요일 날 수업을 잡았던 영재반 수업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은 영재반답게 이제 극지 과학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요. 그런 활동들을 많이 또 요구를 하셨는데 특히 선생님이 다음번에 수업을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고요. 또 하나 체험 활동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아직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네,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라는 네, 얘기는 드렸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 유료 우리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천의 모 학교였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12학급의 유료학급으로 진행됐던 수업입니다. 3일에 걸쳐서 4시간치 3회 수업을 했던 사례였고요. 여기는 특이하게도 요즘에는 아까 제가 기후위기 말씀드렸는데 탄소 중립 학교라고 해서 경기 인천 지역에는 이제 이 학교들이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극지에서도 탄소 중립과 맞물려서 이런 수업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료학급으로 진행됐던 수업 중에 또 하나는 이번에는 이거는 전학년 12학급 수업 활동 모습이었고요. 이거는 5학년 수업이었고요. 이 2시간씩 6교시를 한꺼번에 하루에 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수업이요 또 단축 수업이라 35분 수업을 하고요. 5분을 쉬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 짧았다는 좀 아쉬움은 많이 남았고요. 1시간 수업을 할 때는 정말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2시간 수업이라
네, 무리 없이 잘 끝난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면 수업을 갔을 때 출강하기서의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을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많이 주셨어요. 대부분이 긍정적인 피드백이었고요. 재미있었다는 것과 극지를 처음 알게 돼서 좋았다, 아이들이 너무 호응도에 놀랐다, 이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출강 확인서에 적힌 선생님들의 의견을 볼 때마다 뿌듯함과 그 극지 해설사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학년별 주제 수업으로 제가 대충 봤을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일 때는 극지 동물이나 극지 위기 탈출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친구들은 자연환경과 극지 과학연구, 요즘에는 또 선생님들이 이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고요. 올해는 제가 고등학교 수업은 못했는데 고등학교 수업을 했을 때는 제가 극지 탐험과 과학연구 진로를 조금 연결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제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뒷부분에 선생님들이 또 많은 고민을 해주셨던 게 있고요. 저희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이 자리에서 이따 토론회 시간에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성순 선생님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요. 또 경쾌한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국 극지 해설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경기 인천권역의 화학과 스타디 역량에 대해서 늘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사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나 또 별도 토론은 잠시 후에 이어질 패널 토론 때 우리 불러 질문을 받고 또 각 리더별 패널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남권역의 우리 주정호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극지 해설사가 2019년도에 부산은행연수원에서 우리 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첫 해에 많은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코로나19란 엄청난 파고에 휩쓸려서 사실 올해에는 극지 교육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고 이 자리에 쓴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현재 극지 해설사의 활동을 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든가 제도상의 보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우선 저는 경남 울산 권역이기 때문에 지역이 동부 경남, 중부 경남, 서부 경남, 울산 광역시, 울주군 이렇게 지역이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 소속된 해설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이 좀 상이했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 다음. 반대. 예, 극지 해설 카테고리가 사단법인 극지해양 미래포럼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현재 총 8개 카테고리가 있죠. 8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초, 중, 고등학교의 대상으로 극지 해설 교육을 한 실적을 보면은 고등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한 90% 정도가 초등학교였고, 경남 울산의 경우입니다. 한 10%가 중학교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교사들이 극지 교육을 신청하는 과목을 보면은 극지 과학연구, 극지의 자연환경,
극지동물 스토리텔링, 바다동물 위기 탈출 이렇게 주로 하고 있었죠. 올해 극지 교육은 경남 울산 쪽의 교육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만은 6월 21일 날 서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발족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강의한 과목은 극지 과학 연구, 극지 자연 환경, 극지 동물 스토리텔링 세 과목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바다 동물의 위기 탈출, 극지 탐험, 극지 분야의 강의 과목 중에 유일한 그 인문사회 과학이죠. 그래서 이 분야는 뭐 역사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신청하는 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 경남 울산에서는 극지 해설사가 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극지 강의가 12월 7일 내일 있고 12월 16일 밀양 삼양진 중학교에 있고 이제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의 극지 강의를 탈락이 되어서 자비로 극지 강의를 하겠다고 사무국에 신청한 학교가 3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전화를 받고 직접 담당 교사와 전화를 해서 극지 교육을 하겠느냐고 최종 확인을 받아본 결과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할 때는 극지 강사료가 시간당 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통비가 절반 정도가 드니까. 그럴 경우에 교사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 극지 해설 교육을 이제 한 1, 2년 정도 실시를 하니까 극지 교육은 시간당 금액은 무료로 실시하니까 거의 무료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자부담에서 교육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의 사례는 있었습니다만은 경남 울산 쪽에서는 자부담에서 강의하자고 한 학교는 없습니다. 셋째, 극지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그 방안입니다만은 일단 경남 울산 지역에는 극지 해설사가 지금 6명이 출발을 해서 2019년도 부산은행연수원에서 11명 교육 대상자 중에 6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6명을 선발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극지 해설사의 주거지와 활동지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이제 극지 해설 강사료가 하면 그 지급이 안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또 지난 한 해 동안 극지 해설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4명의 극지 해설사들이 모두 전업 업종을 이제 바꾸면서 극지 해설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6명 중에 2명입니다. 2명이고 그래서 가장 뭐 지금 바람은 2022년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극지 해설이 한껏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침체된 상황으로서는 극지 활동이 어렵지 않습니까? 올해는 극지 해설사 1명당 한 10시간 정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강의를 해서는 뭐 한 달에 이래도 지금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극지 해설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극지 해설사
한 명당 최소한도 강의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그게 가장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일단 경남 울산 지역에는 극지 해설사에 지금 충원이 시급한 거죠. 그래서 종전처럼 경남 울산 지역 극지 해설사 모집 이렇게 해서 뭐 부산 거주자나 뭐 어디 거주자나 이렇게 모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울산, 창원, 진주 지역 거주하는 분이나 직장이 있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 연계되는 극지 해설사를 양성을 해야 되지, 그냥 경남 울산에 활동을 할 극지 해설사를 뭐 전부 뭐 부산에서 거주한다든가 직장이 뭐 경남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장기적인 활동이. 그렇게 해서 이거는 특히 이제 경남 울산 거는 부산하고 가까운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2020년도 극지 해설사 청문을 할 때는 사무국에서 구체적인 뭐 지역을 뭐 울산, 예를 들어서 울산, 창원, 진주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나 직장이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실제 극지 해설사 활동과 자기의 생활 터전이 공통적으로 적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워크숍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내년에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고 극지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여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는 아무래도 좀 힘들고, 여름 방학 때 극지 해설사의 워크숍, 또 강의 스킬 과정, PPT 시험 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워크숍 과정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고, 둘째, 중고등학교 인문사회과학 분야 강의 확대를 위해서 여름 방학 때는 극지 포럼 사무국에 또 주관하는 또 국제신문사에서 어떤 그 극지 체험 프로그램을 언론사하고 국지 포럼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극지 해설에 대한 체험을 하고 동참을 하고 우리의 회원 확충을 위한 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극지 해설사 극지 미래 포럼의 소속 기관이라고 할까, 해양수산부겠죠. 해양수산부. 네. 해양수산부에서 제가 2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극지 해설사를 활성화하려면은 가장 먼저 법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야, 학교에서 교과목이 아닌 분야를 강의하는 분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과목이 아니지만은 통일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교육은 통일교육법이라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구군청에 시청에서 하는 민방위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극지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법이 극지 해양교육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제가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첨부를 했는데 그 극지 유인물에 보면은 해양교육문화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양교육문화법이 지금 올해부터 법이 시행을 된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문화교육법이 해양문화교육이란 큰 범주 안에 극지교육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극지란 그런 게 법적인 단어가 어디를 찾아봐도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양교육문화법에 보면은 극지교육 활성화,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교육센터, 지역센터, 각 시도마다 해양교육 지역센터를 둔다. 이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법적인 제도권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용받아서 극지교육이 제도권의 법으로 장려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남의 주정호 선생님,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패널 토론 때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양문화교육법과 극제활동에 대한 법은 다릅니다. 올해 이제 극제활동진흥법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극제활동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극지교육에 대한 법정 체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극제활동진흥법에 대한 스타디를 위해서 이미 우리 극지와 사람 5호의 극지활동진흥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가 있습니다. 5호 책자를 참고하시고 또 제가 극지활동진흥법에 대한 유인물을 뒤에 우리 자료집 뒤에 붙여뒀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는 우리 전남 광주권역에서 오셨습니다. 최창용 선생님을 모시고 극지교육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 전남 사례 발표 최창용 극지해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나와서 무슨 말을 먼저 시작할까, 인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아쉽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너무 아쉬웠죠?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에게도 참 아쉬웠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좀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꿈을 갖게 하여서 극지에 대한 어떤 진로에 대한 것들을 좀 열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참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사례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한번 발표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교육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지 교육 강의 중에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중에 좋았던 점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른 분들이 이제 잘할 것 같아서 사례 중에서도 좋았던 점들.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 중에 보완할 점.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우리 단점 없잖아요, 교육은. 그렇죠? 계속해서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이나 또 극지해양 포럼의 요청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총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열심히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요. 선생님들도 관심도 많이 갖고 또 전라도에 아주 좋은 소식 나중에 전해드리겠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았던 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극지교육 시간 관련해서 좋았던 점, 두 번째로는 학교 및 담당 교사 관련해서 좋았던 점들입니다. 이제 극지교육 시간 관련인데요. 아이들이 첫 번째는 PPT에 눈을 떼지를 않습니다. 반응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호기심 있는 친구들이어서 너무 즐겁게 이 교육을 받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0분 수업 중에서 이 아이들이 한 35분까지 집중하며 질문을 했던,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질문도 하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교육 시간 내내 그냥 흐뭇했었고, 이런 교육은 또 하고 싶다, 이건 계속해서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 즐겁게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초등 저학년들은 영상을 보면서 아주 많은 질문을 던져줬어요. 질문 많이 하는 친구가 똑똑한 친구인 거 아시죠? 전라도에는 그런 친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예, 아마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다 그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극제동물 강의할 때 현재 이제 기후 변화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실제적인 그런 이해도가 높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교육을 했더니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주 접할 수 없는 교육이라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너무 좋았던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시작하면서 아쉬웠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또 학교 및 담당 교사 관련해서 좋았던 점들이거든요. 담당 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이제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교육하는 반의 담당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저희가 못 찍잖아요. 저 사진 어떻게 구할 거예요? 보조 강사를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찍어서 저렇게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자기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또 하는 것을 봐게 돼서 아주 관심도가 높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음에 언제 또 신청이 가능한지, 또 극지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선생님들이 많았고, 또 아이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가운데 또 끝날 무렵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육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저희는 거의 90%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우리 저희 다닐 때 점수를 주면은 몇 점? 90%면 술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물 줘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았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다른 지역도 그렇죠? 간식 주시죠? 안 줘요? 전라도는 줘요. 예. 예. 간식도 주고 차도 주고, 그래서 저희가 또 강의가 급하게 가서 못 먹으면 이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져가시면서 드시라고, 너무 고마웠다고 저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자, 보완할 점들인데요, 단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정해서 더 멋진 교육들, 또 이렇게 극지해양 포럼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PT가 매년마다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서 새로운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또 올해는 수업이 적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보니까 다른 교육으로 오신 분들은 프랭카드를 뒤에다 걸어놔요. 그래서 이 프랭카드를 보면 무슨 교육이 했는지 알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집중해서 그 강사를 보기 때문에 뒤에 프랭카드의 역할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없잖아요. 그래서 프랭카드를 이렇게 게시를 해서 학생과 학교에다가 우리가 하는 교육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학교 측에서 신청 여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2, 3일 전에 연락을 드리면 저희 됐어요? 이런 분들 계셔요. 사무국하고 저희 담당 맡은 강사분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이렇게 소통 부분에 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학교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된 여부를 알아서 기대할 수 있게, 그리고 강사님도 미리 연락을 드려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또 이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보완할 점 중에 아까 두 분들도 다 이야기했는데 자부담 강의가 나왔을 때입니다. 저희는 이게 비싸게 안 하고 우리가 받는 강사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한 군데라도 더 가고 싶어서, 우리 자존심, 강사의 자존심은 강사료인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 받는 그 강사료만 해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뭔가 더 전달해주고 싶은 그 욕망이, 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느낌이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쪽이면 약간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이분 느끼셨어요? 전라도만 그러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강의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어떤 다른 일이 있었을 때 하면서 이렇게 핑계인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자부담 강의 우리의 어떤 퀄리티를 좀 더 높여고 이렇게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앞으로 자부담 강의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열심히 바쁘게 극지 해설사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 사항 및 총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남 광주 전남 자체 활동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요청 사항, 세 번째 총평으로 가름할까 합니다. 광주 전남 자체 활동입니다. 극지연구소 홈피 방문 확대를 위해서 학교에 강의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기 들어가 봐. 그리고 극지 톡톡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간만 나면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 보고 조회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해야죠. 누가 합니까? 그렇죠? 더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얼마나 우리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 진짜로.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이 교육이라는 게 아이들 반응이 좋으니까 자부심이 있는데 진짜 그럴까? 해서 저희가 한번 시범학교를 하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에게 아이들에게 좀 핸드폰이 있고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 설문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여기 아이들이 들어와서 어땠는지 한번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흔쾌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두 반을 했는데요. 3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저와 같습니다. 찾아가는 극지 교육이 어떠했나요? 강사님의 강의는 어떠했나요? 극지와 바다생물과 기후변화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다음에 다양한 극지 교육에 참여할 생각이 있나요? 마지막에 한 줄 소감, 의견을 내주세요. 꼭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찾아가는 극지 교육 어떠하였나요? 했을 때 매우 재밌었다,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한 친구는 잤어. 저 친구 잤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런 친구가 꼭 저걸 쓰더라고요. 두 번째, 강사님의 강의에는 어떠하였나요? 매우 좋았다. 보통이다. 안 좋았다는 없죠. 자, 여기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뭐죠? 극지 강사님들은 다 훌륭한 강사님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왔잖아요. 광주 전남 강사님들은 훌륭하다. 인정하십니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다 훌륭하시죠? 딱딱할까봐 제가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극지와 바다생물의 기후변화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했을 때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왔고요. 다양한 극지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꼭 참여하겠다. 하겠다. 관심 없다. 아이들 아까 그 애예요. 아까 걔예요. 걔 자네. 그 친구가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소감평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 적을 수 없어서 한 줄 소감이 35개가 들어왔는데요. 그냥 앞에 것만 캡처를 떴습니다. 좋았어요. 선생님 너무 재밌게 했어요. 이해하기 쉬웠어요. 유익했어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이런 거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참 이 설문조사를 설마하고 했는데 너무 행복한 그런 설문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극지교육 홍보를 위해 프랜카드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권역별로 한 3개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돈 10,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하는데 안 되면 저희가 자부담할게요. 근데 사무국에서 해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다 아쉬웠던 수업 시간 확충. 정말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 더 2022년에는 더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과 기관이 이제 협조 지금 계속 준비하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더 해서 특히 이제 학교 같은 데는 교육연수원이 방학 때 하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기관이 이야기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한 30분만 아니면 1시간만 강의 시간을 무료로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강의를 한다면 아마 더 많은 강사들에게 강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자부담 강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최신 정보를 자주 업로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희망적인 거죠. 전남 해남 아시죠? 땅끝 해남에 기후변화 대응센터가 4천억 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극지 해양 포럼이 이 역할을 같이 해서 연계해서 뭔가를 한다면은 또 광주 전남 또 저 남부 지방에 많은 역할을 같이 연결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극지 해양 교육은 모든 지역에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맞죠? 많은 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 진 것 같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담당 교사들에게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의 의욕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진 거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화된 프로그램이라 학생, 교사, 학교에 인기가 아주 많았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극지 해설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 우리가 띄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주 전남의 최창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늘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 주정호 선생님이나 주정호 박사님이나 최창영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늘 생각합니다. 2019년 해수부 예산을 받아서 전국 해설사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극지연구소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백드리지만 내년 예산이 또 불투명합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노력을 한다고 이 그 큰 물결을 혼자 거스르기는 참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그겁니다. 저는 씨를 뿌렸고 이 전국의 극지 해설사 조직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최소한제로 독립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물맞이가 돼야 된다. 우리가 예산에 전부 의존해서는 우리 82명의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를 맞추기가 참 힘들다.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각 권역에 우리가 여러 명 모였을 때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강의를 열리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또 이제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시간당 5만 원이라고는 말을 못 드려요. 그냥 각 권역의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리더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이거를 영업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수업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내가 한번 수업을 받아보니까 이 선생님 오시니까 정말 수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다시 리콜이 오겠죠.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지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요. 지역이 활성화될 때까지 우리 포럼 사무국에서는 열심히 또 지원을 하고 또 물맞이할 수 있는 예산은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패널 토론 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최창현 선생님 역시 강의 들어보면 프로의 향기가 느껴지시죠? 네. 우리 또 전남, 강주 단합이 아주 잘 됩니다. 한번 모였면 뭐 한 차로 다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력과 또 끝에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기관 간 협조. 저도 오늘 좋은 힌트를 얻었는데요. 각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때 선생님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힘들다면은 우리 포럼 차원에서 이런 협력 체제, MOU 체제를 맺어서 기관에 우리가 교육을 맡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각 권역에 제가 정보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찾아뵙고 또 설득하고 말씀드리고 지역과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패널 토론 때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부산권역 박희정 선생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권역의 발표자 박희정입니다. 앞에 여러 지역에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아무리 좋은 의견들이라도 이론만 들으시니까 좀 지겨우시 않으세요? 네, 선생님들 이야기하신 거 저희는 지금 6년 정도 겪으면서 저희도 다 겪은 거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번 해에는 이런 지겨움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 자료를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네. 이 극지 수업은 거의 일회성 단기 수업으로 보통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진로 탐색 시간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PPT, 동영상 이 위주로 교사가 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학생들은 주로 가만히 앉아서 듣는 수업 위주로 되어 있어요.
교사들은 당연히 재밌죠. 그런데 재밌는 아이들도 있고 재미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대체로 가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하지만 중학교 수업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들은 수업이 아닌 거 아시죠? 학교에서 진로 시간에 그냥 남는 시간에 신청하셔서 아이들은 무슨 수업인지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보통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시간에 선생님들이 점심시간 지나고 꼭 1시 위주로 수업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아무리 재밌게 수업을 해도 아이들은 자더라고요. 예, 우리도 자녀분이 있어서 알겠지만 그거를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내야 되나 오만 생각을 저도 하면서 저희 부사관역에서는 이번에 학습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했었고, 저희 2년 전에 여기 발표할 때 보드도 발표를 했는데, 보드는 저희 이렇게 모여서 하는 수업이 금지되다 보니까 또 활용하지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만든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제작했습니다. 학습지를 먼저 선생님 저희 부사는 선생님들이 한 29분 계신데 단체로 모이기가 힘들어서 기수별로 모여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런 학습지, 이런 종이 자료를 활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이들 집에 갈 때 보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안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는 파일을 제작을 하고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저희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용해서 할까, 뭐 일러스트를 그릴까, 그게 저작권도 걸려있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결론은 저희가 살 수 있는 거는 사고요. 저희 디자이너한테 문의를 해서 직접 그린 겁니다. 지도도 그렸고요. 스티커도 산 거도 있고 아라오노나 과학기지 같은 거는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저희 디자이너한테 문의를 해서 이렇게 다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어요. 2가지를 만들었어요. 주제가 저희 극지 자연환경, 극지 과학기지 진로로 들어오기도 하고 바다 생물이나 위기 탈출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학습 자료가 좋긴 한데 제일 문제는 금전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스티커가 없고 그냥 저희 국장님, 저작권이 걸리지 않는 국장님 사진을 이용해서 그 배경과 전부 이 바다 동물들은 국장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을 위주로 넣었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서 저희는 해마다 이렇게 돈을 조금씩 저희 부산권역에서 모아놓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다 보니까 돈이 조금 이렇게 비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돈을 들여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한 학습 자료입니다. 이건 수업에 갔던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스티커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보면서 뭐 찾기라든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 하시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이건 저희 선생님께서 직접 포토샵 작업하신 거예요. 저희 사기 선생님께서 하신 거고 좀 스토리 있게 넣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좀 부족해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저희 이제 화일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재미있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고 그 수업에 이야기를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게 괜찮네 아이들이 첫 교시에는 분명히 잤어요. 근데 2교시에 이제 수업을 조금 하고 한 20분 남겨놓고 이게 화일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주고 활동을 하게 되면 자던 아이들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스티커가 많이 귀여운가 봐요. 이제 붙이기 아까워서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수업을 진행해 본 결과 저는 재밌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아까 보신 화일 남극 북극 지도만 보여주고 모르는 거예요. 남극이 어딘지 북극인지를 아는 친구도 있는데 모르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정말 많은 정보를 주고 싶고 선생님은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지만 아이들은 이게 별로 크게 와닿지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동안 이 지도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승질을 내지 않고요. 그냥 너희들 잘 수도 있지. 하지만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모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데나 붙일 수가 없으니까 교사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게 되고 복습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서 이야기를 만들면서 붙이더라고요. 뭐 바다에 땅에 이렇게 붙이면서 뭐 누가 날아다녀요, 누가 뭘 잡아 먹으러 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조금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행 방식은 처음에는 어른들 생각에 굉장히 쉬울 거라 생각을 하고 수업을 2타임이 들어오면 한 마지막 한 5분, 10분 남겨놓고 아이들에게 이 파일을 던져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붙여보라고 했더니 못 붙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아이들한테 줬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갈 때는 내용을 조금 포인트 있게 PPT를 약간 수정을 했어요. 저 이게 맞게 포인트 있게 수업을 하고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뭐 기지 같은 것만 같이 한번 붙이고 또 아이들에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또 동물을 북극 남극에 사는 동물들을 구별을 하기가 힘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제가 갔을 때는 이거를 안 되겠다, 같이 붙이자, 이렇게 해서 복습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들하고 기지 붙이고 동물도 붙이고 뭐 양쪽에 사는 동물들을 아이들이 마음대로 붙일 수 있게끔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론이 길지요. 마지막으로 이 학습지를 했을 때의 이제 장점은 학습 자료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였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나서 질문이 많아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스토리를 만들면서 기억을 하면 오래 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스토리 만드는 모습이 참 좋은 점이구나 생각을 했고요. 단점은 이게 2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스티커가 작은 종이에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스티커에 없는 PPT는 약간 배제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시로 수업을 들어가는 학교에서는 이 스티커 활용까지 하는 수업은 조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 자료를 처음으로 시도했는데요.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파일에 스티커 붙이는 거. 정말 작은 움직임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거를 만드시면 서로 공유를 해서 다양한 학습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저희가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 실제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만 들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게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여기 할 안에 보시면 제가 스티커를 한 장씩 다 끼워놨습니다. 자, 열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아이들 제가 못해서 진행할 때 설명하고, 자, 세종과학기지, 과학기지. 선생님들은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주셔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지금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모르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스토리를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 마무리하면 저는 이런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유료 수업이 많이 들어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 6년, 7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구 사항보다는 저희 교사들이 좀 움직여서 이게 지원금을 가지고 저희 극지해양 미래포럼이 수업해달라고 줄을 쓸 수 있는 그런 교사 조직이 좀 극지해양 미래포럼의 강사들이 그런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권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한 2, 3분 드릴 테니까 이거 집에 가면 안 만들어져요. 아시죠? 지금 다 이쁘게 붙이셔서 내년 1년 동안 저희 부산권역 생각하시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 풀뿌리 극지 교육을 담당하는 그 천병이 아닐까. 또 이제 정부의 극지 정책을 홍보하고 극지 연구 저변 확대를 하는 그런 매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극지연구소의 전략기획부장이신 서원상 부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부장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극지연구소 강민구 문화홍보실장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 휴식을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바로 패널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정 행사 12시까지였는데요. 이 해수부 주최 행사인데 어제 리허설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11시 반에서 40분에 맞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분만 쉬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극지 해설자 컨퍼런스 2부 행사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부 토론에서 각 권역별 4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들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강선순 선생님, 네. 아주 조직력도 좋고요. 경기 인천권은 선생님들 수업 나가기 전에 아이들과 교감하는 모습들 그리고 영재 학반에 대한 교육은 늘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들, 그 사례를 한번 좀 자세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는 아무래도 무언가를 막 주입식으로 가리킨기보다는 스토리텔링식으로 아이들과 구연 동화를 하듯이 제가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는지 그런 걸 많이 얘기했고요. 영재반 수업 같은 경우는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모 고등학교에서는 미리 예상 질문을 저한테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네, 박사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 내용 그 질문지들이 심도 있는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지 못했지만 수업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얘기해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중학교 영재교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도 있는 질문들은 없고요. 그냥 수업 시간 내에 아이들이 얘기하면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좀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심화된 부분들을 물어보면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15년 이제 포럼을 결성하기 전에 2014년 한 해 동안 제 혼자 PPT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번 해봤어요. 초, 중, 고를 다니면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영재반을 교육을 한 갔는데요. 저도 처음 교육이란 걸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 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제가 오더만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아직까지 7년 넘었지만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마 수업은 초등학생 수업이든 중학생 수업이든 늘 긴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영재, 소위 영재반은 좀 더 준비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정호 선생님 그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포럼 사무국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 잘 아시겠지만 이 부산 권역은 부산시 예산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하고요. 부산을 제외한 다른 권역은 이제 정부 예산으로 올해는 극지연구소 예산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은 2015년에 출발을 했고 전국 권역은 2019년에 출발했고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경남 권역의 선생님들 모집을 할 때 부산 선생님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원서에는 이 경남에서 활동할 수 있음 이렇게 하니까 그걸 믿고 또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왜 부산에서 경남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또 괴리감이 생겨요. 다음에 이제 모집할 때는 경남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수업 유료 수업 요청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호 선생님. 유료 수업은 개인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김해 생림중학교 물리 선생님이 2019년도에 강의를 하고 난 뒤에 그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한 것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환호적이었다 이렇게 평을 해서 그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사무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전화가 와서 한 적은 있었고, 사무국에서 유료 수업에 대해서 이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주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학교들이죠. 초등학교가 주로 많은데 그래도 그 선생님들이 아쉬워 가지고 자신들이 유료 수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무국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은 막상 유료에 대한 예산 문제가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학교
교육 공무원들의 그 업무적인 그 한계라고 그럴까 거기에 봉착이 되기 때문에 경남 울산 쪽에서는 그게 유료 수업이 연결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첫째 극지 수업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극지 수업은 정부 예산으로 무료로 한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둘째 강사료 문제가 극지 수업 강의는 시간당 5만 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남에 뭐 진주에 극지 수업을 간다 그러면 교통비만 해도 5만 원이 들으니까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유료 수업을 자부담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딱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은 뭐 법제화가 돼서 네. 학교에서 네. 극지 교육을 학기당 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든지, 둘째 극지 교육이 학생들에게 많은 이익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그 부산 선생님들이 일꾼으로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그 사업이 확정이 된 매년 2월 달에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가 12,000개 학교가 있습니다. 12,000개 학교. 교육지원청이 175개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175개 교육지원청과 12,000개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입니다. 선생님 10명이서 한 열흘 정도 24시간 풀 가동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아이디 하나를 가지고 동시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리더 선생님이 관리하셔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그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열흘 동안 풀 가동을 합니다. 문서24라는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제 요주의 단체입니다. 공문을 열흘 동안 12,000개를 보내니까요. 하지만 그 문서24에서는 우리한테 상을 줘야 되죠.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선생님들이 그 극지 교육은 무료 수업이라는 게 좀 인식이 강하다는 게 이게 조정호 선생님 말씀인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교육비가 예산으로 좀 많은 수업을 나가다 보니 1시간 5만 원을 책정하다 보니 경남이나 특히 충청도, 경기도 근역에 이 섹터가 넓은 근역은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굉장히 부담이고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한된 예산에서 그 출강료를 올리면은 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수업 시수를 늘리면 출강료가 줄어들고 이게 양쪽의 양날의 칼 같은 문제인데요. 그래서 유료 수업을 많이 안내를 하고 학교 자부담 수업을 적극적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남의 강성성 선생님, 이제 경기의 강성성 선생님 유료 수업에 대한 좀 실적이 좀 있으신 거로 들었는데 네. 어떻게 좀 유치를 하시는지. 저희는 사무국에서 연결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유료 수업을 진행하셨고요. 네, 수업을 나갔을 때도 반응도 되게 좋았고 내년에도 아마 저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개인적인 부담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사무국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저희들 선생님들 말씀이 나온 김에 출강료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작년에 경남 근역에 재작년이죠. 경남 근역에 그 출강료가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예산 정산이 끝나요. 12월 말 되면 1월 중순에 끝나요. 우리가 올해 이렇게 예산을 썼습니다. 보고를 끝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누락되는 수업이라고 이제 출강 확인서가 오면은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 예산 정산 보고 끝난 후에 누락분에 대한 수업이 요청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지혜롭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경남근역도 이 문제가 이제 오래 두면은 서로가 마음의 상처가 되니까요. 올해 예산이 좀 남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올해 이 경남에 신규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그 조정호 선생님과 이제 약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 선생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정해둔 시간이 있죠. 월말 25일 또는 23일 연말에 언제까지 이 출강 확인서가 와야지 우리가 매달 정산을 하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산이 끝난 후에 예산 보고 결산 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그 해결할 방법이 제 개인 사비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목표가 수업을 많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되는 건데요. 이게 유료 수업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방금 이제 전남에 우리 최창영 선생님이 좋은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사무국장님하고 잠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전국에서 지금 그 인공지능과 연결돼 있는 교육들을 중점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광주 전남은 특히 광주는 인공지능 특화 도시로 해서 예탁 면제 1조 원을 받았고 2주 전에 또 비전 선포회를 하면서 시장님이 1조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많은 돈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 공문들이 내려오면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교육들을 실시해라라고 공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래서 다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도 서울로 뛰어다니면서 백방으로 뛰어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렵지는 않게 쉽게 원리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쭉 보니까는 저희 이 극지 해설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좀 적어봤는데 뭐 환경 측정 분석가, 뭐 환경위생 검사원, 천체연구원, 친환경 메이커 디자이너,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개발자, 전기자동차 개발자, 태양에너지 개발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수업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그냥 극지해서 아까 말한 극지는 무료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사무국에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극지 교육은 의무화다 이것을 해주시고 우리는 극지 교육은 진로 교육이다 하고 연결을 해서 기후 변화와 연결돼서 중요한 게 남극과 북극 아닙니까? 우리가 교육 다 받았지만 그게 연결해서 우리에 맞는 인공지능과 연결되어 있는 키트들을 우리가 개발해내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직접 원리를 배우고 극지에 대한 거, 기후에 대한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작동해 보는 거예요.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작동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우리 극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극지가 무료가 아니다. 극지는 기후변화 또 인공지능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극지에서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또 이제 시간이 되어서 건의를 드렸었고요.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대우 더 많이 받습니다. 어디 가면 대우를 더 많이 받고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최창영 선생님과 좀 더 스터디를 하고요. 이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같이 전남에 가서 교육을 받더라도 이런 자격을 쟁취를 하고 또 극지 교육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의 이야기를 하면 극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과학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극지는 모든 학문이 망라되어 있는 종합 연구 터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우리가 포럼에서 늘 주관하는 극지 논술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우수상이나 대상이나 학생들이 옛날에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출품하는 건수도 과학고등학교와 비슷하게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문과 학생들이 많이 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극지에 대한 거를 과학으로만 우리가 만들어놓은 PPT에만 너무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고 최창용 선생님처럼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연결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또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올 초에 이제 부산시와 또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 제가 교육감을 면담을 했습니다. 교육감에게
그 전국의 모든 학교가 독도 교육을 하는데 이제 독도 교육은 이제 부산에 특화되지 않는 교육이지 않느냐. 부산이 교육감을 설득을 했어요. 그 교육감님이 부산시는 극지 교육 중심 도시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부산 교육청 7대 과제 중에 하나가 극지와 해양 교육이 7대 과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공략해야 될 대상과 공략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사무국과 연결해서 같이 그 각 지역의 극지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이제 부산의 박희정 선생님이 부산권 리더를 맡고 계시는데요. 그 부산은 이제 해설사 출근이 한 7년째가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또 선생님들이 또 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체 개발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 교구를 만들게 된 계기나 그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구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 매번 수업에 나가보면 출강 확인서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적는 란에 보면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적어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유료 수업이 한 번씩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2시간 동안 이론만 하는 그 수업이지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다른 수업들은 다 1시간은 이론을 하고 1시간은 재미있는 체험을 하는데 이거는 계속 이론만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아무리 좋고 재밌지만 그냥 일회성으로 지나가 버리고 기억이 되지 않는 수업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무언가는 갈구하고 있었지만 못하고 있다가 이 코로나가 어찌 보면 기회가 된 것도 같아요. 저희가 회비를 조금씩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우리 그 전에는 저희가 집중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사탕도 사가지고 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생물에 관련된 과자 있죠. 새우깡, 문어집, 오징어집. 그다음에 이제 컵라면도 새우탕면, 오징어 짬뽕 이런 거 사가서 애들 재밌게 좀 잠이 온다 싶으면 문제 내서 맞춘 애들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 돈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차라리 그런 선물을 안 주고 그런 돈을 모아서 이런 아주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수업을 나가시면 알겠지만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수업을 많이 나가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그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월 달에 전국에 이제 12,000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올해 수업 신청이 약 2,800시간 정도 수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800시간이죠.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50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시간 요청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 이제 수업을 나갈 수가 없다는 안내를 드리고 유료화에 대한 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2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고르죠. 500시간 수업 들은 학교를 어느 학교를 할 것인가 고를 때 우리 부산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업 나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초등학교 3, 4, 5학년을 주 타겟으로 하고 중학교 1, 2학년들 그렇게 이제 500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고등학생 수업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리 사무국에서 수업의 편의를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 수업 나갈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방역 수칙에 대한 요구, 또 요새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성범죄 조회 동의서 요구,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학교에서도 정해진 법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권역에서는 성범죄 조회 동의서를 사무국에서 다 만들어서 일괄 발송하면 안 됩니까? 물론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이 사무국이 선생님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는 각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어에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이거든요. 자기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북 세종의 조형숙입니다. 예, 오늘 재밌는 발표 잘 들었고 저는 여기 이제 나왔던 의제들 중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조금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아까 듣다 보니까 사전에 담당 교사가 약간 홍보나 안내가 되어 있을 때 학생들 그 몰입도가 좋았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수업이나 액티비티 하기 전에 프리 액티비티로 이제 약간 있으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이 교사가 약간 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미리 그 협력 교사 담당 교사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스티커 이런 거는 이제 포스트 액티비티나 랩업으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 같아서 각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는 자부담 이런 것으로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수업을 모두 다 이제 사무국에다가 하면 사무국이 하나의 기업체처럼 이렇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제 역량을 개발하셔가지고 이렇게 돌파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 중학교 같으면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학년제의 진로 탐색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도 이 문제로 이제 주제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지난해에도 했고 이래서 제가 하는 게 너무 독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러워서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이제 도입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는 1학점이 17시간을 하면 1학점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자유학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7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8개의 내용인데 그게 한 개당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1학점 내지 2학점으로 강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힘들다면 2명의 강사, 각 근역에서 2명의 강사가 서로 코티칭으로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그 학점제로 해서 1학점으로 개설하는 것을 이제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자부담을 위해서는 과학 시범 학교나 과학 중점 학교, 혁신 학교 이런 데는 이미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공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학교는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 예산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거를 안 한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예산이 많을 뿐이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시범학교나 과학중점학교, 과학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이게 공문이 나가야지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 스티커와 같은 이런 선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부모였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나 강사들이 와서 자꾸 초코파이 주고 사탕 주고 이렇게 하면 절대 먹지 마. 그거 건강에 나쁜 음식이야. 절대 못 먹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 선물을 주는 것은 외제적 동기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외제적 동기는 그냥 하나의 그런 것으로 되지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고 그것이 이제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를 배워서 2개, 3개로 이렇게 트랜스포가 돼야지 그게 학습이지. 성교육 하나 받으면 그걸로 끝, 극지교육 하나 받으면 끝, 다문화 교육 하나 받고 끝, 독도 받고 끝.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은 하나의 지식이나 교과로 트랜스포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과자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학습 자료를 하면서 우리가 체험
에 대한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은 어떤 학습자는 노작 활동이나 신체 활동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학습이 이제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영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조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그 세종의 서원대학교 교수직으로 계시죠. 올 초에 저한테 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서원대학교와 포럼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그때 제가 조금 소원했었는데요. 선생님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육을 또 담당하고 지역교육에 고등학교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입안하시는 분이니까요. 이런 그 서원대학교의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찾아보고요. 좀 더 많은 공부를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 중에서 답변하실 분이 계실까요? 의견을 말씀하실 분이? 네, 그럼 좀 전에 지적하셨던 그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한 인지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 핸드폰 번호를 남기지 않습니다. 학교 전화번호를 남기니까 이게 나중에 교육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학교에서 누가 전화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문을 보낼 때 몇 월 며칠 날 극지해양미래봉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선정 학교를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알립니다. 하지만 그걸 자세히 안 보시니까 나중에 되어서 우리 학교가 선정되었어요. 언제 연락했어요? 이렇게 답을 하면은 조금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포럼 사무국에서도 이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거는 교육 가시기 한 달 전에는 미리 예고 문자나 예고 전화를 한번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는 교육 시설에 대한 프로젝트나 설비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또 플로우에 질문 있으면 의견이나 질문 있으면 한 2분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 패널분들도 지금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분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박희정 선생님 말씀. 아까 강주에서 저희 아까 연계 맺어서 내년에 사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업? 기관과의 사업.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볼 때에 기관은 이제 만약에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교사 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갈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해설사 개인으로는. 그러면은 극지해양 포럼의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에 대해서 연수할 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협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주셔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극지 해설사 가서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했던 것들을 보여준다면 선생님들이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선생님들이. 그러면 파급 효과가 큽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도 저도 처음에 이 교육 쪽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국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안 봐요. 선생님들 그거 볼 시간 없고 계속 공문이 쌓이기 때문에 밀려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했는데 이게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교사 연수를 가서 보니까 무료 교육을 시켜줘요. 그런데 무료 교육을 하면 거기서 거의 한 10%에서 20% 교사들은 교육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에 보면은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는 방학 때라든지 우리 방학 때 놀아야 되잖아요. 방학 때 같은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 같은데 이런 데다가 이런 공문을 보내고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거기서는 아동센터에서도 그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예산을 맞춰서 거기에 적절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뭘 하면은 이거 해주세요.
그 강의료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얼마 있어요라고 다시 물어봐요. 왜냐면은 그 금액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주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예요? 하면은 아, 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안 옵니다. 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혹시나 연락이 오신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있는데요 하면은 그 예산을 보고 한 강의를 할지, 두 강의를 할지, 네 강의를 할지, 또 몇 반을 할지가 결정될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영업 비밀이거든요. 예, 잘 숨겨 있다가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거의 매주 주말에 조달청 입찰 공고를 봅니다. 조달청 입찰 공고. 조달청에 들어가면 나라장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비슷한 유사한 입찰이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한 두세 군데 달라들어 봤어요. 뭐 하나 예를 들면은 부산시 교육연수원에서 매년 연말에 되면은 특수교육 전문기관 위촉 신청이 있습니다. 야, 제가 이 매년 1월달, 2월달에 뭘 하냐면 부산시 교육청, 올해는 극지연구소, 해양수산부, 그리고 부산과학거점문화센터,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또 하나 더 더해서 부산교육연수원 7군데 공문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제안서를 쓰는 게 제안서가 보통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 쓰는 방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작년에 부산시 교육연수원의 특수교육 전문기관으로 우리 극지해양미래포럼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마켓에 올립니다. 극지해양미래포럼 교육 가능 분야가 극지와 해양에 대한 특수교육을 할 수가 있다 올리면은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는 구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우리 기관의 교육을 받으면 1학점을 받습니다. 1학점을 받게 되면 교감 승진할 때 유리하죠. 그런데 이 비용 부담을 선생님 개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수요 조사를 해보면 한 15만 원 정도만 내가 교육받을 생각이 있다. 작년 경우에 12분이 신청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15분 이상 정도 돼야 프로그램을 돌려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폐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무국에서 혼자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최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느 기관을 설득하는데 공문을 한 장 보내가지고 그 기관이 교육하세요 이런 기관은 없어요. 최소한 이 페이퍼 워킹 작업이 한 100페이지 이상의 워킹 작업들, 또 우리의 매력들, 했던 실적들 이런 걸 했을 때 심사를 통해 가지고 교육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스타 선생님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셔가지고요. 와, 이 선생님 강의는 내가 학교에서 100만 원을 주고라도 들어야 돼. 그리고 이 선생님이 각 권역의 교육감을 설득을 하고 아니면 기관을 찾아가서 PF 워킹을 하고 그래서 이 극지해양미래포럼이 아닌 극지해양미래포럼 전남 강주 권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따오시면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포럼 사무국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셔서 강의비를 얼마를 받든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 그건 선생님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 권역에서 선생님들이 활기를 찾는다면은 우리는 그게 우리가 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극지 활동 저변 확대를 하는 하나의 큰 목표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이고요. 이게 노력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최소한 7군데 기관에 그 기관마다 100페이지 이상의 페이퍼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요구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 권역에서 어느 스타 또 정말 치고 나가는 권역 나와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플로우 질문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받고요. 혹시 페이퍼 워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리더쌤들 올해 가능하다면 연수를 같이 해가지고 제가 했던 페이퍼 워킹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것도 툴이거든요. 툴만 잘 하면요, 기관을 설득하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예. 네, 말씀.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게 저런 부분에 있어서 툴이 있으면 거기에 가장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은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광주 전남의 실적이 아니라 전체 실적을 집어넣어 버리면 큰 예산도 딸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모르시면 우리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하시면 잘 아마 가르쳐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제안서를 다 오픈하겠습니다. 어느 개인적으로도 요청하시면은 제가 만드는 제안서를 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보내고 그 PPT 심사를 하고 그것도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 겨우 예산을 100만 원 예산을 받더라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늘 그러죠. 우리는 정말 그 멋진 일을 해.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보람 일을 하고 있어. 아이들에겐 국제교육이 필요해. 이게 우리 로망이죠. 하지만 현실은 내가 예산을 10원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그 페이퍼워킹 작업,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 또 면접, 또 교분, 인연, 관계, 이런 게 정말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뭐 교육감 전화해가 교육감 한번 봅시다. 이게 가능하죠. 근데 각 권역에서 이런 거 다 요구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요구한다면은 저도 그 권역에 가서 같이 한번 만나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분입니다. 오늘 뭐 아쉽지만 이렇게 패널 토론을 마치고요.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 2부 행사 아쿠아리움 견학을 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를 마치겠습니다.